자, 이제 어느덧 이 교과서의 이제 끝부분이죠. 이 가격 공시제도, 493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감정평가 이론을 이제 쭉 들으셨지만, 이게 기초 이론에서는 이 가격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3방식 들어가서 계산에 대한 것보다는요, 일단 3방식의 가격 구하는 거하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별하시고, 거기서 구한 가격은 시산 가액이니까 조정해야 되고, 그때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계산적인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거래사례비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공시 제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얘들도 매년 시험상에서는 언급이 되는데 얘는 이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기초한 조문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걸 보시면 토지의 평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거는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역시 표준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은요, 이거 구별을 안 해요. 얘는 그냥 전수조사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은요, 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대표적인 걸로 선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요것도 시험에 가끔 활용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얘네 이 결정 공시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를 보셨을 때 이것도 표준지는 국장 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도 국장이,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국장이 해요. 그런데 개별주택에 대한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요. 그래서 개에 들어가는 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냐면 똑같이 공시 주체에게 해요. 그럴 때 이의신청 기간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기간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거를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시 주체들은요,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토지가격 공시 제도를 들어가게 되면 토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이 우리가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장은 이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시 기준일은요, 다 1월 1일이에요. 그거는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표준지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보셨을 때 여기는 아직은 시험상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지가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용도가, 사용처가 가장 평균적인 애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용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그 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선정하는 애, 그 다음에 다른 토지하고 구별이 용이한 애를 선정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나온 거는요, 거기 보면은 조사평가 기준이라고 해놨죠. 여기에서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된 게 뭐냐면요, 양가로 2번에 실제 용도 기준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용도 기준 할 때는요, 만약에 현장 조사 당시에 이용 상황이 있죠. 이걸 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틀려요. 실제 용도 기준이라는 거는 공시 기준일 있죠. 1월 1일.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 용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주실 게, 그 밑에 보면은 나지 상정 평가라고 있어요. 그러면 나지 상정 평가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표준지 평가를 할 때는요, 토지상에 건물이 들어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즉 나지 상태로 평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거 나지 배우셨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이 없고요.
토지,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애를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로 보고요.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도 없는 거로 평가해야 돼요. 지상권이 설정이 됐을 때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발 이익을 반영할 때는요. 이 공시 기준일 현재 그 개발 이익이 현실화 구체화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되는 개발될 수도 있겠지.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사 평가 기준에서는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사항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공시사항은요, 표준주택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 내용 안에 보게 되면은, 예, 지세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는 토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택에는 요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라는 거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개별 공시가의 산정 기준 또는 토지 수용을 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까지는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죠. 여기 조금 아까 해드렸죠. 30일. 예,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있을 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가격 비준표는요.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준표를 가지고 뭐를 산정할 때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이 비준표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예, 개별 공시가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리가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497페이지 맨 상단을 가게 되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예, 그러면 이 표준지가 그 토지의 개별 공시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별 공시가의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죠. 역시 30일 이내. 예,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의 공시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있죠. 거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해 7월 1일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개별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이 5월 31일이에요. 근데 5월 31일 다음 날인 한 달 동안 6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 공시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주택이죠. 그러면 요 주택에 대한 것도 보시면은 이제 표준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 가격을 예, 공시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표준주택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정 공시주체는 예,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역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 예, 이게 이제 개별주택은요, 다 똑같아요. 개별공시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중앙부동산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요, 이게 부동산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예, 거기 이제 표준주택의 산정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게 작년 12월 10일 날 개정된 거죠. 원래는 한국감정원이었는데 부동산원법이라고 생겨서요. 부동산원이 주택은 이제 부동산원에 의해서 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준주택의 조사 산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4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3번에 나와 있죠. 표준주택의 전세권 등이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이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는 거죠.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는 나지 상정 기준이잖아요. 여긴 전세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하라는 거. 예,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있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한번 출제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은 똑같아요. 예, 30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묶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예, 요거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뭐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개별주택 가격에 500페이지에 보면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 기준일이 언제냐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요거 끝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우리가 결정 공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개별 공시가는 7월 1일이었잖아요. 요걸 날짜를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공동주택도 역시 이제 국장이 하는 거고요. 예, 얘도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죠. 예, 의견을 청취를 해서 예, 그래서 공시할 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라고 돼 있을 때요. 여기도 아까 표준주택하고 똑같아요. 얘도 전세권 등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개별주택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 예, 주택시장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주택이라는 거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이고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세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건 얘네들 가격이라는 거를 예, 그거를 또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의신청은 역시 30일이죠. 예, 그건 똑같은 거니까 그냥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에 대한 거는요. 이게 그 상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공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얘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는데 똑같아요. 국장. 그리고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를 별도로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비주거용에 대한 부분은요. 대부분 여기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거의 다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는 예,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주택 이런 것만 구별해놨지 비주거용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그러실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요,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보실 때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항상 지루한 게 총론을 보다가 경제편이 되면은 얘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혼자 방황한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이 점핑해서 다른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파트에서 그 용어 하나를 기준으로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연계를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때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이렇게 도전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도전하신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요즘 같을 때 또 비대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비하시면은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이후에도 개정이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 다시 이거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또 수시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 기본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